안녕하십니까. 민간개발사업 계획 및 관리 3주차 과제 5조 현대건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조별 토의 과정에서 미래 개발 사업의 화두로 복합개발 사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고, 작년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기도 했던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근에 위치한 GBC 및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 소재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5조의 발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 경과,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한 향후 개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를 해봤고,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은 현재 잠실 운동장 일대를 개발하는 부지 면적 10만 평을 상회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BTO 민간 투자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비만 무려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사업 규모로는 본 시설로 전시 컨벤션 시설, 야구장 및 스포츠 컴플렉스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 시설로서 호텔 및 문화, 상업, 업무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규모는 작년 말에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 측에서 제안한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해당 틀 안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코엑스, GBC, 영동대로 복합개발,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연계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및 마이스 복합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GBC 개발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와 연계해서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도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이 시작된 시기는 2008년도였습니다. 이후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의 기본 틀이 완성된 시기는 지난 2016년 잠실 운동장 일대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한국무역협회가 최초 사업 제안을 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었으나 당시 정부의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장기간 연기된 바 있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인 물살을 탄 것은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제3자 제안 공고를 지난 6월에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당시 무역협회 컨소시엄과 하나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하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나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조감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공모 지침서상 수립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종 시설물들을 배치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잠실 주경기장에 대한 리모델링, 잠실 야구장을 한강변에 배치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지 남쪽에는 컨벤션 시설과 호텔, 그리고 스포츠 컴플렉스 등을 배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해당 제안서에 따라 개발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저희 조에서는 해외 개발 사례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외 개발 사례로는 일본의 도쿄돔 시티 개발 사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도쿄돔을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야구장을 일반 사기업이 소유할 수 없으나 도쿄돔 시티는
미쓰이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소유하면서 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공공적 성격 탓에 사적 소유를 허용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운영 노하우를 가진 종합부동산 회사에서 개발 노하우를 집약해서 효율적인 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위해 건립된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런던 올림픽을 개최할 당시 연구에서는 올림픽을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올림픽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올림픽이 도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유도하였고, 올림픽 개최지를 런던 도심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낙후된 공업지역을 올림픽 개최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올림픽 이후에도 공적 재활용을 전제로 건물 시설 건립 및 해체 가능한 공법과 재료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개발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 개발 사례입니다. 퐁피두 센터는 프랑스 보보르에 위치한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 복합 공간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전시장이나 미술관에 불과할 수도 있는 시설을 창의적인 설계와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프랑스 3대 관광지로 성장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서 창의적인 공공 디자인 건축과 운영 전략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바이오필릭 디자인 시티 전략을 검토해 봤습니다. 점점 중요해지는 환경 문제와 더불어 향후 개발 사업도 환경 이슈와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원 속 도시라는 국가 비전 아래 자연을 중심 테마로 설정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개념을 개발 사업에 적극 도입해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의 환승 허브인 주얼 창의 공항을 비롯해서 가든즈 바이 더 베이 개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개발 사례들을 통해 잠실 마이스 복합 개발과 연계하여 향후 논의할 주제를 종합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포츠 마이스 업무를 아우르는 도심 복합 개발, 두 번째로 사람을 생각하는 창의적인 공간 설계와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활성화를 수반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정리해 봤습니다. 향후 위 주제를 기초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별 논의 과정에 도출된 추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대규모 복합 개발에서 풀어야 할 주차 동선 문제와 올림픽대로 지하와 수변 공간 개발, 그리고 미래 교통수단인 UAM과의 접목, 또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